이것이야말로 도전에서 가장 짜릿한 순간이다.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아무 음식도 옷도 없이 야생에서 21일을 살아남는 것. 끝까지 버텨낸다면 상금 1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만약 당신이 어떤 면에서 뛰어나다면 혹은 이런 생존 방식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도전해볼 수도 있다. 이번 남성 참가자는 루크. 그는 단순히 자신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해보고 싶었다. 여성 참가자는 생존 교관 엘리사. 새롭고 신기한 방식이라 생각해 이번 도전에 합류했다.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옷을 모두 벗고 앞으로 21일간 이런 상태로 지내야 했다. 엘리사는 여전히 긴장했지만 마음 한켠엔 만남에 대한 기대도 가득했다. 그리고 그 기대는 틀리지 않았다. 루크의 뚜렷한 매력에 곧바로 끌렸고 연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 덕분에 루크 역시 자부심을 느꼈다. 잠시 서로에게 익숙해진 뒤 제작진이 준비해둔 두 가지 도구를 받았다. 도끼 하나 그리고 쇠냄비 하나. 꽤 유용한 도구들이었다. 특히 바다에서 해산물을 조리할 수 있었다. 이어 지도를 펼친 두 사람. 이번 도전의 무대는 멕시코 유카탄 반도, 옛 마야 문명이 살던 땅이다. 때마침 뜨거운 여름철. 그들은 북쪽 3km 떨어진 해변으로 가기로 했다. 정글 가장자리에 위치해 있고 자연 호수가 있어 민물을 얻기 좋다. 게다가 이곳에는 악어도 많다. 만약 잡을 수만 있다면 식량 걱정은 당분간 없을 것이다. 두 사람은 목표 지점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엘리사는 루크에게 더욱 호감을 가졌다. 그는 성실하고 다재다능했다. 대화가 이어지는 사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했다. 바람을 막아주는 바위들이 있어 캠프를 치기에 좋은 자리였다. 마른 대나무를 모아 빠르게 집을 짓고 마치 바닷가 별장 같은 보금자리가 완성됐다. 지금까지 모든 것은 순조로웠다. 심지어 작은 개미들이 와서 가려움을 긁어주는 듯했다. 다음 날 아침, 뜨거운 햇볕이 두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계속 이렇게 버티다간 탈수에 빠질 게 분명했다. 결국 정글로 들어가 물을 찾기로 했다. 석회암 집안이 무너져 생긴 웅덩이가 많았다. 하지만 물에는 황성분이 가득해 색깔은 오줌과 다를 바 없었다. 필터를 거쳐 끓여야만 마실 수 있었다. 그러려면 불이 필요했다. 두 사람은 원시적인 드릴 방식으로 불을 피우려 했다. 루크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한참을 시도했지만 불꽃조차 피어나지 않았다. 체력은 바닥났고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마실 물이 있는데도 마실 수 없는 고통은 컸다. 이런 더위 속에서 3일만 물을 못 마셔도 생명은 위태롭다. 셋째 날, 어제 쓴 드릴이 망가져 엘리사가 새로 활 드릴을 만들었다. 온 힘을 다해 돌려보았지만 겨우 연기만 날 뿐이었다. 잠시 휴식을 취한 뒤 다시 시도했으나 이번에는 줄이 끊어져 버렸다. 지칠 대로 지친 루크는 다른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직접 물 필터를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엘리사도 동의했다. 해변에서 숯을 주워오고 마른 대나무에 모래와 숯을 넣어 물을 채워 통과시켰다. 밑으로 흘러나온 물은 이상한 냄새도 맛도 없었다. 두 사람은 단숨에 목을 축였다. 하지만 여전히 불은 필요했다. 먹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불로 조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바닷가에 널린 소라는 단백질과 철분이 풍부했지만 날 것으로 먹을 수밖에 없었다. 며칠 동안 소라만 먹던 두 사람. 입안 가득 비릿함에 금세 질려버렸다. 결국 정글로 들어가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로 했다. 그러던 중 맑고 투명한 웅덩이를 발견했다. 둘은 반가움에 몸을 씻으며 한숨 돌렸다. 하지만 바로 옆에서 들려온 기묘한 소리. 자세히 보니 커다란 악어가 두 사람을 똑바로 노려보고 있었다. 순간 두 사람은 기겁해 급히 물 밖으로 기어올랐다. 악어도 곧장 뒤를 쫓았지만 다행히 깊은 곳으로 몸을 피하며 위기를 모면했다. 일곱째 날, 더 많은 단백질을 얻기 위해 다시 불 피우기에 도전하기로 했다. 루크는 새 공드릴을 만들었다. 밑에 대나무관을 연결해 줄을 당기면 회전하고 놓으면 반작용으로 반대 방향으로 돌게 했다. 힘을 덜 들릴 수 있는 장치였다. 하지만 한참을 시도했어도 결국 막대가 부러지고 말았다. 체력만 고갈된 채 불은 또 실패였다. 불을 피우지 못하자 밤마다 벌레들이 몰려들었다. 엘리사는 밤새 모기에 시달리며 잠 한숨 자지 못했다. 여덟째 날, 루크는 해변에서 유리병을 발견했다. 그 조각으로 돋보기를 만들고 태양빛을 모아 불을 붙여보려 했다. 한참을 시도했으나 빛은 모아지지 않았고 온도도 오르지 않았다. 결국 또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엘리사는 다시 한번 공드릴을 만들었다. 이번에는 튼튼한 줄을 써서 끊어질 염려도 없었다. 하지만 수없이 마찰을 줘도 불은 피어나지 않았다. 생존 교관인 자신에게 이 실패는 큰 좌절이었다. 열째 날, 섬에 강한 바람이 몰아쳤다. 폭풍우가 다가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이것이 민물을 모을 기회라 생각했다.
재빨리 저장 용기를 준비했다. 오후 폭우가 쏟아졌다. 비를 맞으며 다시 불 피우기를 시도했다. 드릴 끝을 날카롭게 다듬어 끈기 있게 마찰을 주었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다. 숨을 고르며 살살 불어주자 연기와 함께 불길이 살아났다. 두 사람은 환호하며 서로를 끌어안았다. 불이 생겼다는 것은 이제 사냥도 가능하고 밤마다 벌레도 피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파리떼까지 막을 순 없었다. 밤새 귓가에 울려대는 소리에 잠은 여전히 쉽지 않았다. 11째 날 루크는 새끼줄과 코코넛을 이용해 도마뱀 덫을 설치했다. 코코넛을 먹으러 오면 줄이 목을 조이게 설계했다. 엘리사도 뒤지지 않았다. 바위 틈에 넣을 물고기 통발을 만들었다. 13째 날 루크의 덫에 마침내 도마뱀이 나타났다. 하지만 영리하게도 먹이만 먹고 덫은 그냥 빠져나가 버렸다. 루크는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덫을 보완했지만 그 뒤로도 며칠간 아무 수확도 없었다. 단백질은 여전히 구하지 못했고 굶주림은 두 사람을 점점 약하게 만들었다. 힘이 빠져 다른 일도 할 수 없어 그저 캠프에 누워 체력 소모를 줄이는 수밖에 없었다. 17째 날 다시 덫을 확인했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그 사이 루크의 몸은 급격히 쇠약해졌다. 어지럼증에 쓰러질 듯 위태로운 상태. 엘리사는 충격을 받았다. 든든해 보였던 루크가 이토록 쉽게 무너질 줄 몰랐다. 그를 재빨리 캠프로 돌려보내 휴식을 취하게 했다. 19째 날 이제 루크가 나설 수 없게 되자 엘리사가 직접 나섰다. 이 지역에게는 밤에 활동이 활발했다. 대나무로 만든 횃불을 들고 해변으로 나갔다. 개들이 나타나긴 했지만 파도에 횃불이 꺼져버렸다. 시야는 거의 0에 가까웠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작은 카메라 불빛을 의지해 수색을 이어갔다. 마침내 한 마리를 발견했지만 어둠 속에서 금세 사라졌다. 맨발로 바위 위를 걷는 것은 루크에게는 거의 고통이었다. 결국 엘리사가 재빨리 나무 막대를 이용해 크게 한 마리를 붙잡았다. 이어 또 한 마리까지 손에 넣었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했다. 루크는 감탄을 아끼지 않았고 엘리사는 그 칭찬에 힘을 얻었다. 21째 날 마지막 날이 밝았다. 두 사람은 힘을 내기 위해 소라를 먹으며 출발을 준비했다. 오늘 그들은 8시간 안에 섬 반대편 6km 떨어진 지점으로 도착해야 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정글을 관통하는 길. 하지만 곳곳에 가시 덤불이 발목을 잡고 악어를 피해 돌아가야 했다. 길은 점점 헷갈리고 방향도 잃고 말았다. 겨우 해변에 도착했지만 그곳은 탈출 지점이 아니었다. 주변 지형을 살펴본 끝에 아직 2km가 더 남았음을 알았다. 남은 선택지는 하나. 해변을 따라 속도를 높여 달리는 것뿐이었다. 결국 그들은 정해진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었다.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마침내 지도에 표시된 2개의 바위를 발견했다. 그 순간 엔진 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을 데리러 온 구조팀이었다. 이로써 두 사람은 무사히 도전을 완수했다. 사실 이 도전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았다. 그저 조금 마른 몸으로 돌아갈 뿐. 하지만 아름다운 이성과 함께 이런 방식으로 21일을 살아본다면 도전할 가치는 충분하다. 하하하. 이것이야말로 가장 짜릿한 생존 도전. 낯선 남녀가 한 팀이 되어 음식도 옷도 없이 21일간 버티는 것. 끝까지 성공한다면 10만 달러의 상금이 기다린다. 이번 도전의 무대는 볼리비아의 원시 정글. 험난한 환경과 독성 생물들,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아슬아슬한 생존이다. 먼저 등장한 여성 참가자는 위얼. 새 아이의 엄마이자 자연을 사랑해 5년간 독학으로 생존 기술을 익혔다. 이번 도전은 그 성과를 시험해볼 기회였다. 남성 참가자는 벤센트. 야생 생존 교관으로서 이런 도전은 그에겐 그저 가벼운 시련일 뿐이었다.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두 사람은 옷을 벗고 만남을 가졌다. 서로 전혀 당황하지 않은 모습. 큰 무대를 겪어본 사람들처럼 담담했다. 소개를 마치고 각자 챙겨온 단 하나의 도구를 꺼냈다. 벤센트는 생존용 칼을, 위얼은 도끼를 준비했다. 마치 벤센트를 경계하는 듯한 선택이었다. 이어 제작진이 제공한 지도를 펼쳤다. 그들은 강을 따라 8km를 이동하면 풍부한 자원을 얻을 수 있고 21일째에는 강을 따라 5km를 더 간 뒤 가파른 언덕을 올라 탈출 지점에 도달해야 했다. 지도 설명이 끝나자 도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걷던 중 벤센트는 독이 있는 열매를 발견하곤 장황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하지만 위얼은 그의 수다스러움에 짜증을 냈다. 사소한 것까지 떠드는 그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정오 무렵 태양은 머리 위로 이글거렸다. 두 사람은 더위를 피하기 위해 정글 속에 임시 거처를 짓기로 했다. 시원한 그늘을 찾고 나무를 잘라 재료를 모았다. 서둘러 완성한 초막은 바람과 비를 막지 못했지만 잠시 몸을 눕힐 수는 있었다.
하지만 오랜 노동 끝에 갈증이 밀려왔다. 더 이상 물을 찾을 기력조차 없어. 그저 버텨야 했다. 둘째 날, 무엇보다 먼저 물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강물에는 수많은 기생충이 있었다. 결국 하류로 향하는 수밖에 없었다. 불볕 아래를 걷는 동안 위얼은 구토 증세를 보였다. 탈수였다. 벤센트는 급히 나뭇잎을 씹어주며 속을 진정시켰다. 상태가 나아지자 그들은 다시 길을 재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웅장한 폭포가 눈앞에 나타났다. 위얼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곧장 물속으로 뛰어들었다. 두 사람은 잠시 몸을 씻으며 안도했다. 그리고 바위 절벽에서 모래암을 통해 스며나오는 물방울을 발견했다. 비교적 깨끗한 물이었다.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마시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허겁지겁 목을 축였다. 이제 물이 확보됐다. 두 사람은 근처에 보금자리를 짓기로 했다. 탁 트인 공간을 골라 불을 지폈다. 벤센트는 능숙하게 불씨를 살려내며 위얼을 놀라게 했다. 그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하지만 곧 먹구름이 몰려왔다. 폭우가 내리기 전에 서둘러 보금자리를 완성해야 했다. 밤이 되자 천둥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폭포가 불어나 캠프를 삼킬까? 두 사람은 겁에 질렸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다. 셋째 날, 오늘의 과제는 보금자리 보강. 하지만 벤센트는 또다시 장황하게 자신의 방식을 설명하며 지시를 내렸다. 위얼은 그의 태도가 점점 거슬렸다. 결국 두 사람은 얼굴을 찌푸리며 대립했다. 벤센트는 화를 사귀지 못하고 캠프를 떠나 홀로 걸었다. 방황 끝에 그는 우연히 죽은 새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것을 들고 돌아오자 위얼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지만 벤센트는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겼다. 그녀는 서운함을 느꼈지만 결국 그 새를 함께 나누어 먹었다. 하지만 눈물이 나도 결국 이를 악물고 버텼다. 셋째 날, 두 사람은 드디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움막을 완성했다. 드디어 쉴 곳이 생긴 셈이다. 거처가 생기자 가장 중요한 건 먹을 것을 찾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의 야생 생존 경험은 거의 전무했다. 한참을 돌아다녀도 먹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어쩔 수 없이 빗물을 마시며 버틸 수밖에 없었다. 시간은 흘러 5일째, 두 사람의 몸은 이미 극도로 쇠약해졌다. 더는 방법이 없자 카를은 물고기를 잡아보기로 했다. 칼로 대나무 가지를 잘라 작사를 만들었다. 하지만 서툰 솜씨 탓에 반나절이 지나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오히려 발을 헛디뎌 개울에 빠져 하마터면 급류에 휩쓸릴 뻔했다. 다행히 피어슨이 재빨리 끌어올렸다. 이때서야 그들은 밀림의 가혹함을 뼈저리게 느꼈다. 먹을 것이 없으니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다. 7일째, 피어슨은 극심한 굶주림에 몸이 떨리고 심지어 일어서지도 못했다. 카를은 필사적으로 그녀를 위로하며 포기하지 말라고 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끝까지 버텨야 해. 9일째, 마침내 카를은 작은 성과를 거두었다. 바위 틈에서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은 것이다. 비록 배를 채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지만 적어도 두 사람의 사기를 되살려 주었다. 그들은 급히 불을 피워 생선을 구워 작은 조각을 나눠 먹었다. 12일째, 다시 굵은 비가 며칠 동안 쏟아졌다. 습기로 가득한 움막에서 두 사람은 몸을 덜덜 떨었다. 몸이 멈추지 않고 떨리자 카를은 곧바로 작업을 멈추게 하고 몸을 풀기 위한 운동을 시켰다. 나 혼자서도 움막은 지을 수 있어. 하지만 피어스는 추위에 얼어붙어 전혀 움직이려 하지 않았다. 그 초라한 모습을 보며 카를은 어쩔 수 없이 직접 이끌어 운동을 함께 했다. 몇 세트 동작을 마치자 피어스는 한결 나아졌다. 카를의 도움에 마음 깊이 감사했고 팀으로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에 카를 또한 크게 기뻐했다. 두 사람이 합심하여 마침내 움막은 완성되었다. 그 안에서 잠을 자니 말할 수 없이 편안했다. 시간은 셋째 날,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다. 캠프 안에서 웅크리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여섯째 날에도 그들은 여전히 움막에 갇혀 먹을 것을 얻지 못했다. 배고픔에 배와 등이 맞닿을 지경, 한밤중에는 굶주림에 자주 깼다. 여덟째 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먹을 것을 찾아 나서기로 했다. 비 오는 날이라 쉽지 않았지만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었다. 둘은 각자 방향을 나누어 탐색했다. 몇 걸음 가지 않아 피어스는 맹독성 맹렬한 뱀을 발견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단백질. 그는 급히 카르를 불렀다. 카를은 대담하게도 단번에 뱀을 제압하고 칼로 머리를 잘라냈다. 하지만 이 단백질을 먹는 건 간단치 않았다. 습기가 너무 심해 불을 피우는 일이 지독히 어려웠다. 수없이 시도했지만 불은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어쩔 수 없이 포기, 날씨가 좋아지길 기다리기로 했다. 아홉째 날, 드디어 해가 떴다. 두 사람은 나무를 꺼내 햇볕에 말리고 마른 대나무 가루를 준비했다. 하지만 목재는 여전히 젖어 있었고 불은 끝내 붙지 않았다.
눈앞에 두었던 고기를 먹지 못하자 두 사람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며칠을 지내는 동안 불을 붙이지 못해 뱀고기에는 이미 썩은 냄새가 났다.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버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불. 불이 없으면 언젠가는 벌레에 물려 죽을 터였다. 밤마다 모기의 습격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하룻밤 지나고 나니 피어슨의 온몸 구석구석 모기 자국이 없는 곳이 없었다. 모기들은 신기하게도 카를은 피해갔다. 카를은 피어슨의 고통을 나누고 싶었지만 벌레들은 듣지 않았다. 피어슨의 정신은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그 모습에 카를은 차마 달려가 위로하고 싶었다. 14째 날 며칠간의 건조 끝에 장작은 마침내 제법 말랐다. 카를은 다시 불을 피웠다. 이번엔 순식간에 활활 타올랐다. 불이 있으니 비로소 안심할 수 있었고 도전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근처 개울에는 붕어가 많았다. 그러나 낚시 바늘이 없어 맨손으로 잡아야 했다. 애써 잡은 한 마리를 해부해보니 산란을 마친 어미였다. 산란 후 며칠 안에 죽는 탓에 고기가 이미 오염되어 있었다. 먹으면 건강에 위험했다. 겨우 얻은 단백질도 눈앞에서 버려야 했다. 15째 날 먹을 수 있는 건 뭐든지 입에 넣었다. 온갖 벌레를 닥치는 대로 씹었고 뜻밖의 흰 버섯 무리를 발견했다. 종류를 몰라 피어스는 함부로 먹지 않았다. 캠프로 가져가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카를은 굶주림에 참지 못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입 먹자마자 이상을 느꼈다. 목이 심하게 따가웠다. 역시 독에 걸렸구나. 16째 날 그의 몸은 급격히 나빠졌다. 온몸이 식은 듯 떨렸고 의료팀이 급히 검진에 나섰다. 체온은 39도까지 치솟았다. 급한 상황에 의료팀은 얼음물로 체온을 내렸다. 한참의 처치 끝에 카를의 열은 겨우 떨어졌다. 하지만 체온이 다시 오르면 제작진은 강제로 탈락시킬 예정이었다. 피어스는 카를이 탈락하는 걸 도저히 원하지 않았다.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18째 날 카를의 몸은 여전히 극도로 허약했다. 며칠 더 버텨야 했고 호수 한가운데 대기 중인 구조선으로 직접 나아가야 했다.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며 피어스는 자신이 뭔가 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뗏목을 만들기로 했다. 대나무 몇 개를 엮어 간이 뗏목을 만들었다. 21째 날 카를의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드디어 탈출 지점으로 향했다. 뗏목 덕분에 두 사람은 강을 따라 천천히 전진했다. 주변에서 도마뱀들이 노려보는 긴장감에 신경은 곤두섰다. 얼마 가지 않아 앞에는 기다리던 구조선이 나타났다. 21일 동안 먹을 것을 거의 입에 대지 않고 극한의 굶주림을 이겨낸 끝에 두 사람은 마침내 도전을 완주했다. 상금 10만 달러도 손에 넣었다. 하지만 결국 살아남아야 한다. 2초 정도 망설인 후 그는 스스로 다가온 단백질 쪽으로 향했다. 격투 과정에서 뱀이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다. 스티브는 눈썰미가 좋아 나뭇가지를 이용해 재빨리 뛰어 올라왔다. 하지만 그는 좀처럼 죽일 마음을 먹지 못했다. 크리스는 그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다. 살아남으려면 동정심은 접어두어야 한다. 크리스의 재촉 끝에 그는 결국 칼 한 번에 뱀의 머리를 잘라냈다. 그 후 그는 몹시 슬퍼했지만 방법이 없었다. 살아남으려면 마음을 독하게 먹어야 했다. 곧바로 껍질을 벗겨 손질한 뒤 불 위에 올려 구워 먹었다. 입으로는 슬프다고 말하면서도 먹는 건 아주 맛있게 먹었다. 배를 채운 두 사람은 본격적으로 은신처를 짓기 시작했다. 나뭇가지를 세워 원뿔 모양의 틀을 만들고 그 위에 야자잎을 묶어 덮었다. 이 방식의 장점은 옮기기 편하다는 것. 다른 곳으로 옮기고 싶으면 틀째로 들어올리면 된다. 하지만 불은 바깥에 피워둔 탓에 밤마다 모기에 물려 도무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하룻밤 내내 극적거리며 보냈다. 시간은 어느덧 4일째. 벌써 3일 밤을 모기 때문에 뜬 눈으로 샜다. 야자잎으로 은신처를 다시 한번 빽빽하게 막았다. 하지만 크리스는 아직 불안했다. 그는 흰개미집을 발견했다. 잘 알려졌듯 흰개미집은 천연 모기향이다. 태우면 모기를 쫓는데 효과적이다. 밤이 되자 흰개미집을 태워봤지만 이곳 모기가 워낙 많아서 효과는 그리 크지 않았다. 결국 또 한밤중 내내 모기에 시달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크리스는 욕설을 내뱉으며 괴로워했다. 순식간에 7일차가 되었다. 크리스의 온몸은 모기 물린 상처로 뒤덮였다. 괴로움에 그는 거의 무너져 내렸다. 인생 멘토 스티브는 자연스레 위로해 주었다. 사람이 가장 슬플 때 최고의 방법은 역시 먹는 것이다. 그는 얼른 덫을 확인하러 갔지만 털 하나도 잡히지 않았다. 스티브는 한편으로는 어망을 엮고 있었다. 잡히든 안 잡히든 상관없었다. 하지만 하루라도 굶으면 뇌가 둔해지는 기분이 들었다.
그는 어망을 물속에 넣고 결과를 기다렸다. 모기에 물리지 않기 위해 스티브는 온몸에 진액을 바르기도 했다. 하지만 밤이 되자 소용이 없었다. 여전히 물려서 잠을 못 잤다. 크리스는 더 심하게 당해 통곡할 지경이었다. 어느덧 11차. 밤에는 잠도 못 자고 귀에는 끊임없이 들려오는 크리스의 끝없는 불평. 스티브는 점점 미칠 지경이었다. 매일 아침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은신처를 떠나 산책을 했다. 인생 멘토라 불리며 늘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는 그였지만 크리스의 끝없는 불평 앞에 그의 인내심도 바닥나고 있었다. 언제 폭발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11일째 되는 날 두 사람은 땅에서 떨어져 자보기로 했다. 높은 침상을 만들어 벌레를 피하려 한 것이다. 누워보니 확실히 나았다. 하지만 밤이 되자 크리스는 또 불평을 늘어놓았다. 침대가 불편하다. 결국 스티브는 참지 못했다. 넌 하는 거라곤 불평뿐이지. 정작 아무것도 안 하잖아. 두 사람은 크게 다투었다. 스티브의 인내심은 완전히 소진됐다. 하지만 크리스는 전혀 개의치 않았다. 알아서 해. 라는 태도였다. 서로 말도 섞지 않고 각자 할 일만 했다. 이를 지켜보던 원숭이들은 비웃듯 소리를 질렀다. 덕분에 스티브는 오랜만에 조용히 편히 잘 수 있었다. 하지만 크리스는 견디지 못했다. 배고픔에 위가 아파왔다. 그래서 스티브에게 당신도 이 고통 느끼냐며 물었다. 그러면서 얼른 음식을 찾자고 재촉했다. 하지만 스티브는 아예 무시했다. 난 배고프지 않아. 내가 배고프면 내가 해결해. 15일째. 팀원으로서 도저히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 스티브는 직접 먹을 것을 찾으러 나섰다. 가시나무 심지를 발견했는데 당분이 풍부했다. 그는 그것을 가져와 크리스에게 주었다. 이 덕분에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히 회복되었고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17일째 아침. 크리스가 눈을 뜨자마자 울기 시작했다. 스티브는 깜짝 놀라 이유를 물었다. 배고프고 지쳐서 이제 못하겠어. 그만두고 싶어. 스티브는 도저히 허락할 수 없었다. 난 혼자 자는 거 못 견뎌. 넌 절대 나갈 수 없어. 곧 거래를 제안했다. 내가 24시간 안에 음식을 구하면 넌 계속 도전하는 거야. 음식이 있다면 크리스도 기꺼이 동의했다. 스티브는 서둘러 음식을 찾아 나섰다. 우선 어망을 확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정글 속을 더 수색하다가 우연히 산호뱀을 발견했다. 맹독을 가진 뱀이었지만 크리스를 붙잡아두기 위해 잡으려 시도했다. 그러나 기술 부족으로 순식간에 놓쳐버렸다. 18일째. 크리스는 굶주림에 무너져 울었다. 그의 모습에 스티브의 마음도 아팠다. 하지만 음식을 구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었다. 해답이 보이지 않았다. 밤이 되자 주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 스티브는 급히 확인하러 갔다. 두 마리 두꺼비였다. 크리스는 환호하며 직접 칼을 들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수성찬을 즐기며 단잠을 잘 수 있었다. 19일째. 단백질을 섭취한 덕분에 크리스의 상태는 많이 회복되었다. 스스로 나서서 땔감을 모았다. 그의 활력을 되찾은 모습에 스티브도 무척 기뻤다. 두 사람은 반드시 함께 이 도전을 끝내자고 다짐했다. 물론 스티브는 속으로 같이 밤도 더 보낼 수 있겠지 라며 흐뭇했다. 기운을 차린 크리스는 말수도 늘었다. 두 사람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정이 점점 깊어졌다. 밤에 밖에 나갈 때도 항상 함께였고 누가 더 많이 소변을 보는지 서로 경쟁하기도 했다. 21일째. 드디어 떠나는 날. 지도에 따르면 정글을 지나 산등성이를 넘어 호수를 건너야 맞은편 탈출 지점에 도착할 수 있다. 총 5km의 거리. 험한 길이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늦지 않았다. 곧 호숫가에 도착했다. 악어 흔적이 남아있었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다. 건너야만 승리였다. 악어가 무서워. 둘 다 앞서가기를 꺼렸다. 잠시 밀고 당기다. 스티브가 어쩔 수 없이 선두를 맡았다. 조심스레 한 발 한 발 호수를 건넜다. 그런데 보이지 않던 암살자가 그들을 노리고 있었다. 수일간 굶주렸지만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생각에 두 사람은 필사적으로 헤엄쳤다. 다행히 악어는 이유 없이 쫓아오지 않았다. 결국 두 사람은 무사히 건너 도전을 완수했다. 여기까지 보면 쉽다고 생각하나 사실 그리 어렵지 않다. 게다가 미녀와 함께라면 더 즐겁다. 도전할 생각이 있다면 어서 지원하라. 다음 영상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일 수도 있다. 그들은 동쪽에 있는 한 해변으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곳이 최종 탈출 지점과 더 가까웠기 때문이다. 이후 두 사람은 기분 좋게 길을 나섰다.
머리 위로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길도 험했지만 둘의 흥은 전혀 식지 않았다. 웃고 떠들며 앞으로의 생활 계획을 세워나갔다. 몇 시간의 고된 행군 끝에 마침내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해변 옆에는 작은 연못까지 있어 정말로 안성맞춤인 캠핑 명당이었다. 먼저 불을 피워야 했다. 키스가 자청해 불 피우기 임무를 맡겠다고 했지만 알리나는 자신이 할 수 있다며 도전했다. 역시 솜씨가 있었다. 그리 오래 비비지도 않았는데 불꽃이 피어올랐다. 곧이어 활활 타오르는 큰 불이 일어났다. 이어 키스는 대나무를 가져와 2개의 물통을 만들었다.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뒤 뜨겁게 달군 돌을 넣어 살균을 시도했다. 끓는 돌을 많이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냄새 때문에 선뜻 마실 엄두는 나지 않았다. 날이 저물자 두 사람은 물찾기를 잠시 포기하고 은신처를 짓기 시작했다. 함께 힘을 모으니 곧 은신처는 완성되었다. 하루 종일 지친 두 사람은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둘째 날 밤에 기온이 내려가면서 키스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둘은 껴안고 자지도 않고 그저 등을 맞대고 누웠을 뿐이라 그는 내심 아쉬움이 남았다. 오늘의 첫 번째 임무는 민물 찾기였다. 정글 속으로 들어가자 수많은 코코넛을 발견했다. 만약 그것들을 딸 수만 있다면 한동안 물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키스는 아예 코코넛 나무를 잘라버리자고 제안했지만 알리나는 나무를 베는 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고 칼로리 소모가 크다며 반대했다. 차라리 땅에서 떨어진 걸 찾는 게 낫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키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도룡도 한 자루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베어댔다. 몇 시간을 쓴 끝에 겨우 나무를 쓰러뜨렸지만 열매는 아직 덜 자라 물기가 전혀 없었다. 엄청난 시간과 체력을 허비한 셈이었다. 키스는 큰 충격을 받았고 알리나도 몹시 실망스러웠다. 셋째 날 두 사람은 이미 탈수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민물을 얻기 위해 해가 뜨기 전 서둘러 정글 속으로 들어갔지만 발은 맨발이라 걷는 속도는 느렸고 해가 뜨고도 여전히 물은 발견하지 못했다. 둘 다 갈증에 지쳐 쓰러질 지경이었다. 그러다 바위 틈에 고인 작은 웅덩이를 발견했다. 알리나는 이게 빗물일 거라며 맑고 깨끗해 보이니 마셔도 된다고 했다. 하지만 키스는 장시간 고여있던 물은 세균이 많아 위험하다며 주저했다. 그러나 알리나는 개의치 않고 벌컥벌컥 마셔버렸다. 알리나가 두려워하지 않자 키스도 결국 죽더라도 같이 죽자는 심정으로 함께 마셨다. 덕분에 일단 탈수는 피할 수 있었다. 밤이 되자 굵은 비가 내렸고 비는 5일째까지 계속되었다. 이제는 물 걱정은 없었지만 키스의 몸에 문제가 생겼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설사를 한 것이다. 그는 물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알리나는 아무렇지 않았다. 정오쯤 되자 키스는 계속 구토가 나와 누워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여섯째 날 키스의 몸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싶어 알리나에게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며 도전을 포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떠나기 전 최소한 은신처를 더 보강해두고 싶었다. 자신이 떠나더라도 알리나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알리나는 실망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몸이 회복되면 다시 해보자고 위로했다. 사실 키스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예전 도박과 술을 끊어낸 경험을 떠올리면 그보다 어려운 일도 해냈는데 이 작은 난관 앞에서 포기하는 건 가족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것 같았다. 그는 결국 눈물을 쏟고 말았다. 마음을 다잡은 후 둘은 바나나 잎으로 은신처를 수리하다가 우연히 바나나 송이를 발견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환호성을 질렀다. 이 덕분에 키스는 다시 이틀을 버틸 수 있었다. 여덟째 날 폭염 때문에 빗물 웅덩이가 마르기 시작했다. 둘은 대나무를 베어 물 저장통을 만들기로 했다. 비가 오면 그걸로 물을 모을 수 있을 터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알리나의 몸에 이상이 왔다. 어지럽고 숨쉬기 힘든 증상, 마치 탈수와 비슷했다. 몸이 힘드니 기분도 날카로워졌다. 이번에는 키스가 그를 위로할 차례였다. 11째 날 칼로리를 충분히 보충하지 못한 채 매일 수백 칼로리를 소모했다. 굶주림은 결국 그들을 해변으로 몰았다. 단백질을 찾기 위해서였다. 잠시 후 알리나는 얕은 물가에서 개를 발견했다. 재빠르게 칼로 떠올려 잡았다. 키스가 마무리 지었다. 좋은 시작이었다. 곧 키스는 독사를 발견했다. 한번 물리면 6시간 안에 사망하는 위험한 뱀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망설임 없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뱀은 순식간에 달아나 버렸다. 눈앞에 단백질을 놓친 것이다. 키스는 분해서 계속 추적했지만
알리나는 그런 행동이 어리석다며 차라리 걔를 찾는 게 현실적이라고 했다. 괜히 멋부리다 시간만 버린다 고 비웃었다. 결국 시간만 낭비한 채 그날의 수확은 개 한 마리뿐이었다. 키스는 눕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알리나는 화가 치밀었다. 결국 두 사람은 언성을 높이며 다투었다. 키스는 알리나가 예민하다며 사사건건 화를 낸다고 비난했고 두 사람 사이엔 큰 틈이 생겼다. 개를 다 먹고 나서도 둘은 거의 대화하지 않았다. 서로 마주하기조차 싫어했다. 밤이 되자 알리나는 키스가 이상한 상태라는 걸 눈치챘다. 의식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그는 급히 구조 신호를 보냈고 키스는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결국 도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2째 날 이제 남은 건 알리나 혼자였다. 그녀는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 보았으니 반드시 10만 달러는 가져간다.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작살을 만들어 바다로 나갔다. 하지만 해안가에는 흑상어가 득실거렸고 가죽이 두꺼워 작살은 소용이 없었다. 16째 날 며칠 동안 제대로 된 단백질은 입에 대지 못했고 바나나로 버텼다. 그날도 해안으로 나갔다. 운 좋게 큰 개를 잡았다. 숯불에 굽는 건 시간 낭비. 그녀는 바로 생으로 먹어치웠다. 바삭바삭 치킨 맛 같았다. 단백질 함량은 소고기의 수십 배였다. 19째 날 마지막 이틀을 버티기 위해 알리나는 최대한 에너지를 아끼기로 했다. 캠프에 머물며 힘을 비축했다. 곧 탈출 지점으로 향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윽고 마지막 날 목표는 산 정상에 있는 탈출 지점. 출발 전 나무벌레를 먹으며 칼로리를 채웠다. 해안을 따라 몇 시간을 걸어 산 기슭에 도착했다. 이제 정상만 오르면 성공이었다. 정글을 뚫고 계속 올라가 태양이 지려는 순간 그녀는 마침내 정상에 올랐다. 멀리서 헬리콥터가 다가왔다. 그녀는 굳센 의지와 굶주림을 버티는 힘으로 이번 도전의 상금을 손에 넣었다. 도전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절대 쉽지 않다. 보고도 그냥 넘기지 마라. 흥미있는 사람은 어서 지원하라.